2024 KBS 연예대상. 이 시상식이 왜 그토록 예고된 대격돌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이 놀라운 후보들 때문이다. 유재석, 전현무, 류수영, 이찬원, 김종민. 이 5명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KBS 연예대상의 트로피를 두고 싸우게 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모두가 아는 대로 KBS 연예대상은 그 자체로 연예계의 최고 영예.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먼저 그 주인공 중 하나인 유재석. 바로 이 유재석. 누구나 인정하는 예능의 제왕이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그가 연예대상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모두가 궁금하다. 싱크로 U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3년 만에 KBS에 돌아온 유재석은 그야말로 대세였다. 그의 복귀작 싱크로 U는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 자체로 예능의 혁신을 선도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유재석은 그동안 이룬 수많은 업적을 바탕으로 KBS 연예대상에서도 이미 승리한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그가 MC로 나선 모든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그 영향력은 막강했다. 순위 예능의 제왕을 넘어 대한민국 예능의 심장이 된 유재석. 과연 이번 시상식에서도 그가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을까? 그와 대결을 펼칠 강력한 후보는 바로 전현무다. 그가 KBS 연예대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이미 전설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전현무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며 완벽한 MC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그가 KBS 연예대상 후보로 올라온 이유는 단지 한 프로그램만 때문이 아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KBS의 예능을 정의하는 중요한 축이 되어버린 것이다. 전현무는 그동안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례 없는 활약을 펼쳤고 그 어떤 MC보다도 KBS 예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 그리고 이제 그가 또 다른 차원에서 역대급 반전을 예고한다. 2024년 그는 과연 KBS 연예대상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그의 예능 역사에 새로운 챕터가 열릴지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전현무의 위협적인 경쟁자가 또 한 명 있다. 바로 류수영이다. 그동안 예능에서 비교적 조용히 활동하던 류수영이 2024 KBS 연예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은 예사롭지 않다. 그가 연예대상 후보에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예능에서 큰 변화를 일으킨 결과다. 류수영은 최근 예능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며 그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의 유머 감각과 뛰어난 입담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더 놀라운 점은 그의 예능 활동이 단순히 재미있는 일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은 고통과 성장의 이야기도 함께 녹여내며 깊은 인사이트를 전해준다는 것이다. 류수영은 이제 단순한 배우가 아닌 예능계의 신성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 치열한 대결에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전현무와 유재석을 제치고 2024년 연예대상을 차지할지.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 다음은 이찬원. 이찬원의 이름이 올라가자마자 예능계는 떠들썩했다. 그가 이번 KBS 연예대상 후보로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이지만 그가 이번 시상식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찬원은 그동안 예능에서 보여준 순수함과 열정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미스터 트롯에서 보여준 그의 열정은
예능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들을 만들어냈다. 그가 등장할 때마다 시청자들은 그 순수함과 따뜻함에 감동했고, 그로 인해 예능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찬원이 그저 그런 프로그램을 위한 예능인으로 머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그의 무대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 더 뜨겁고 진지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는 이제 시작일 뿐. 그는 2024 KBS 연예대상에서 그야말로 예능계를 뒤흔들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바로 그의 예능 대세로서의 입지다. 김종민은 그동안 예능계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예능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가 등장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언제나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그의 유머와 특유의 매력은 어느 프로그램에서든 빛을 발했다. 김종민은 그동안 예능에서 자신의 개성을 확실히 보여주며 단순히 웃음을 넘어서 감동적인 순간도 만들어냈다. 이제 그의 예능 세계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선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가 2024 KBS 연예대상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에 대한 기대감은 나날이 커져만 간다. 2024 KBS 연예대상은 단순한 예능 시상식이 아니다. 이 대결은 예능계 전설들이 서로 격돌하는 전쟁터와 같다. 유재석, 전현무, 류수영, 이찬원, 김종민. 이 5명의 후보가 차지할 영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능계의 최고 자리를 의미한다. 그들 각각은 모두 자신의 개성과 장점으로 이 대회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트로피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다. 각자의 독특한 매력과 스타일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누가 이 대망의 트로피를 손에 쥘 수 있을지. 그 결과는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것이다. 2024 KBS 연예대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예능계의 큰 이름들이 펼치는 이 대격돌은 단지 한 명의 승자를 선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예능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 어떤 시상식보다 뜨겁고 그 어떤 대결보다도 치열한 이 순간.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기대를 품고 지켜봐야 한다. 이 대격돌에서 승리할 자는 과연 누구일까? 히틀러와 그 비밀의 세계 숨겨진 진실을 파헤친다. KBS2 셀럽병사의 비밀의 방송이 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다. 21세기 현대인들이 잊고 싶었던 역사. 바로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검은 그림자에 대한 충격적인 논쟁이 펼쳐진 것이다. 이 방송에서 장도연과 이찬원은 독일 나치의 수장, 히틀러에 관한 논란을 뜨겁게 다루었고, 그 과정에서 독일의 비밀 의료 기록이 공개되어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내용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그치지 않고 현대에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내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방송에서는 히틀러의 주치의인 테오도어 모렐이 2년 이상의 의료 기록이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히틀러와 그를 둘러싼 나치 군인들이 마약에 깊게 얽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나치 군인들에게는 마약이 제공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마약 실험에 이용되었으며,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개발 실험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나치 독일의 잔혹함과 그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통은 다시 한번 재조명되었다. 방송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부분은
히틀러의 건강 문제에 대한 논의였다. 1945년 4월, 히틀러는 젊은 나치 단원들과의 만남에서 왼손을 감추고 있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는 그의 신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는 공공연히 연단에 오르지 않으려 했고, 대신에 녹음된 메시지로 대중과 소통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히틀러의 건강 이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측했으나, 방송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이 맞서 싸우는 형국이었다. 장도연과 이찬원은 히틀러의 건강 이상을 설명하는데 각기 다른 입장을 고수했다. 파킨슨병 vs 마약 히틀러의 건강을 둘러싼 논쟁. 장도연은 히틀러의 건강 문제를 파킨슨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히틀러의 떨리는 손을 통해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증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증상이 히틀러의 통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장도연은 히틀러가 파킨슨병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신경이 마비되었고, 그로 인해 그는 더욱 공격적이고 예민해졌다고 말했다. 그가 통제력을 잃고 마약에 의존하게 된 것은 결국 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찬원은 히틀러의 건강 문제가 마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히틀러가 약물 중독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히틀러가 마약을 사용한 증거로 그의 주치였던 테어더 모렐이 기록을 들었다. 모렐은 히틀러에게 마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약물을 투여했으며, 이를 통해 히틀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불안정한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찬원은 히틀러가 마약에 의존하면서 점차 더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두 사람은 방송 내내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히틀러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와 나치 독일의 어두운 측면이 다시 한번 대중의 눈앞에 펼쳐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히틀러가 건강 문제로 인해 통치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의 전쟁 수행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나치 독일의 몰락을 이끄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히틀러의 비밀과 나치의 마약 실험. 히틀러의 건강 문제에 대한 논란 외에도 방송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나치 독일의 마약 실험이었다. 테오더 모렐이 의료 기록을 통해 밝혀진 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그동안 숨겨져 왔던 검은 그림자들을 드러내었다. 당시 나치 군인들은 마약에 의존하며 전쟁을 치렀고, 그중 일부는 마약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개발 실험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실험은 단순히 마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이용해 병리학적, 생리학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나치의 실험에 강제로 참여했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마약 실험의 목적은 전쟁 중의 군인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나치 독일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고 인간성의 파괴와 고통을 동반했다. 이 방송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당시 나치 독일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 실험이 현대에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장도연과 이찬원의 치열한 논쟁, 그 뒤의 진실은? 방송 내내 장도연과
이찬원의 치열한 논쟁은 그 자체로 큰 볼거리를 제공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시각에서 히틀러의 건강 문제를 분석하며 그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논쟁은 단순히 히틀러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들의 논쟁은 나치 독일의 전체적인 구조와 당시 독일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장도연은 히틀러의 건강 문제를 단순히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히틀러가 겪은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이 그를 더욱 위험한 지도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나치 독일의 정치적 분위기와 히틀러의 인간적 고통이 서로 맞물려 결국 히틀러가 파괴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찬원은 히틀러의 건강 문제를 마약과 약물 의존으로 설명하며 히틀러의 행동 변화가 단지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히틀러가 마약에 의존하게 된 이유를 나치 독일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에서 찾았다. 이찬원은 또한 나치 군인들이 마약을 사용한 이유와 그로 인한 전투력 강화를 위한 실험적 측면도 강조했다. 두 사람의 논쟁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당시 나치 독일의 비밀과 그로 인한 현대적인 교훈을 되새기게 했다.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잔혹한 실험, 그리고 그로 인해 겪은 고통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히틀러의 비밀과 나치 독일의 범죄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며 우리는 이 역사를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경계해야 할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방송에서 공개된 내용은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싶었던 비극적인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이었다. 장도연과 이찬원의 논쟁은 단순히 두 사람의 의견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게 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실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히틀러의 비밀과 나치 독일의 마약 실험은 그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그림자다.